네, 안녕하십니까. 명의들의 복귀 화요일 김동현입니다. 시장이 이제 좀 정신을 좀 차리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지금 시장은 정상적인 눌림이고 작년도 1년 내내 너무나 큰 하락이 나왔었기 때문에 1월 달처럼 계속 갈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은 아주 정상적으로 체력 소진을 하고 다시 도약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구간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2150대 영역대 혹은 그 이하는 매수 및 보유, 즉 주식이라는 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체로 대부분의 이제 투자자분들은 사실 주식 계좌에 돈을 넣을 때 잃으려고 넣는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시죠. 대부분 이제 주식을 생각을 하면은 꿈과 희망을 가지고 수익이 많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주식을 사고 투자를 시작을 하는데 주식 투자는 생각만큼 그렇게 빨리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자산을 관리한다는 것 자체는 인생의 설계죠. 내가 지금의 여러분들의 연배가 30대든 40대든 50대든 60대든 간에 앞으로 이제 남은 생에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 자산을 어떻게 관리를 해서 이후에 좀 더 이제 미래 사용 가치를 좀 높일 것이냐. 그래서 수익을 키워서 내가 보유한 자산이 이후에 더 크게 이렇게 증식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게 투자이고 그 투자의 일환으로 주식을 선택을 하신 건데 막상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보면은 그 애초에 초기에 투자했던 목적을 많이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주 투기적이 되고 뭔가 막 되게 급하고 쫓기게 되는데 사실 주식은요 내일도 열리고 모레도 열리고 다음 달 내년 계속 열립니다. 이렇게 잠깐 우리가 막 투기적으로 하고 많은 게임판이 아니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의 포지션이 어디냐를 생각을 하고 그 포지션에 맞는 전략적인 판단을 하고 그걸 충실히 이행을 하시면은 사실 좀 어려운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옳은 과정 속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 시간에는 시황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지만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왜 서두 시작부터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 코스닥에서 종목들도 최근에 이제 3월 말이었기 때문에 감사 의견 한정 내지는 거절당하는 거부가 되는 기업들도 있었고 그리고 일부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바이오 쪽에서 좀 문제가 되는 종목도 나오고 그런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투자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대형 우량주만 예를 들어서 추구를 한다면 그런 잠재적인 위험에서는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내가 좀 투기적인 거래를 지향하고 그런 변동성이 높은 종목을 추구한다면 언제나 그런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감수를 또 하고 가시는 거고요. 그래서 투자는 결국은 내가 어떤 포지션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값이 나오기 마련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어떤 포지션을 취하는 게 이런지 오늘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마감지수 움직임부터 정리를 좀 하죠. 어제 시장이 되게 아주 예쁘게 올라왔죠. 오늘은 눈치 보기 정도였습니다. 오늘 시장 지수는 0.4% 상승을 해서 그림도 이렇게 보시면은요. 여전히 60일선과 20일선의 수렴 자리 지난주까지 계속 말씀을 드려왔죠. 지금 보시면은 코스피 지수가 여기 빨간색과 이 초록색 요 라인 사이에서 이렇게 등락을 하다가 밑으로 한번 내려왔습니다. 그죠? 여기 내려온 자리에 또 아래쪽에 선 하나가 더 있죠. 이게 120선. 아주 중요한 120선입니다. 120선을 터치를 하고 지금 바로 올라와서 그림 보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21선 빨간 선이 이게 내일부터 이제 하락이 멈춥니다. 이게 날짜로 봤을 때, 요 날 정도까지가 이제 20날이 지나왔기 때문에 이제 하락 자체가 21선이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동안 21선이 이렇게 같이 쳐져 내려왔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20평균 지수대가 이제 플랫하게 가는 구간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장이 상승을 하게 되면은 21선이 이렇게 60일선이랑 데드크로스가 나지 않고 이렇게 고개를 듭니다. 이게 이제 2월 말 이후에 2월 말에 이제 21선이 여기서 꺾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한 달 3월 내내 21선이 우하향하고 있다가 4월 들어서 20선이 이제 고개를 좀 든 상황이고요. 이렇게 되면 20, 61선 데드크로스, 중기 데드크로스는 나지 않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5일선이 밑에서 고개를 같이 들고 있고 이렇게 되면 정배열 상황에 들어갑니다. 여기 121선 있죠. 이렇게 5, 20, 120,
완전 정배열에 들어가는 게 얼마 만이냐 보시면은요. 520, 120 정배열까지 들어가려면 520, 60, 120 정배열까지 들어가려면은 60일선과 20일선이 기본적으로 정배열이 들어와 있어야 되죠. 60, 120 데드크로스가 여기서 났습니다. 작년도 2018년도 3월 달에 60, 120 데드가 났습니다. 60이랑 120 데드크로스가 났죠. 지금 현재 구간에서 60, 120 골드가 난 시점이 정확하게 1년 만입니다. 2019년 3월에 60, 120 골드크로스 났습니다. 이제 상승을 하게 돼 이제 뭐 20, 60 이런 중단기선들 정배열 들어가게 되면은 뭐 200일선, 240일선 완전히 장기선 이외에는 정배열 구조가 들어가죠. 그렇게 되면은 추세적으로 주가 움직임이 뭐 이런 자리들, 뭐 매물대에 대한 소화 여부만 체크를 하면 됩니다. 저는 지금 돌아가는 상황으로 제가 지난주부터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는 제가 상반기까지 반등 2,400대 정도까지를 목표로 하는 반등을 보자 여러분들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2,300대 중반에서 400대가 맥스일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이유는 제가 모르겠다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내려올지 올라갈지. 왜냐면 그건 경기 상황이나 뭐 여러 가지 움직임 돌아가는 걸 보면서 이제 상반기에 파악하는 요소인데 저는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이거 시장이 다시 갈 수도 있겠는데 라는 쪽의 요소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의 여러 가지 동향들도 그렇고요. 다시 유동성이 공급되는 구조로 가고 있고 원래 이게 금리와 경제 지표는 서로가 이제 상충 관계에 있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지면은 금리가 올라가서 유동성에 대한 부담이 생기는 것이고 반대로 경기가 조금 둔화가 되면 유동성을 다시 공급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해주는데 지금 적당한 성장률과 적당한 금리 영역대 미국 시장 기준으로 뭐 2%대 요 초반 정도에서 인플레도 추가적으로 더 과열에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미국 FED가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 자체를 빨리 멈춰줬기 때문에 오히려 좀 다른 개념의 골디락스 국면으로 좀 오래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저는 좀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너무 보수적으로 방어적으로 보시기보다는요. 작년도 조정 이후에 아직 어차피 기존에 예상했던 상반기 반등도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에 좀 자신감 있게 시황을 좀 보고 가실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일단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단기적인 움직임 자체가 2개월여 사실상 저는 여기서부터 조정이 들어갔다고 보거든요. 사실상 이 시점부터 이렇게 조정이 들어갔기 때문에 한 달 반짝 올라갔다가 이 2개월 동안 되게 복잡했지 않습니까? 시장이.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조정 국면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와서 이 전체가 이렇게 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개를 들면은 물론 이 각도로 올라가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이건 엄청나게 가파르게 올라온 거고요. 이 각도는 당연히 이 각도 1차 각도보다는 여기 완만해질 수밖에 없지만 흐름 자체는 저는 박스권이라고 굳이 상단을 막아놓고 볼 필요 없다. 대부분이 지금 박스권 의견을 주실 것 같아요. 전략적으로는 박스권이라고 지금 보는 게 좀 수월한 자리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오히려 하단에서는 지지 라인을 강하게 좀 잡고 왔지만 상단은 좀 열고 보자. 이렇게 좀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사실 상단 닫아버리면 얼마 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자꾸 팔고 싶어지실 텐데 굳이 그게 아니라 저는 이 이상까지도 열고 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해외 시장 여건이나 금리 변화 등에 따라서 제가 보는 사견이기 때문에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박스권이라 하더라도 2200대 한 중반 정도까지 나오니까 현재 위치에서 한 100포인트 가까이는 일단 보이는 거죠. 그래서 현 시점은 뭐 어제 올라와서 2100 오늘 80대까지 터치했지만 여전히 보유 및 매수권이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시황 구조는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 해외 시장 대비 잠깐 해외 지수 오랜만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을 포함해서요. 제가 지금 그냥 빠르게 지수의 보시는 지수가 뭔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우 지수입니다. 다우 종합 지수고요. 보시면은 현재 다우 종합 지수 위치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그리고 나스닥 여기 이 그림 조금 이렇게 보시죠. 나스닥 지금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이전 작년도 9월 달 정도의 이 고점을 그림을 좀 크게 한번 보여주시죠. 이 작년 9월 정도 위치에서 지금이 어디 위치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입니다. S&P 500 지수도 한 이 정도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 가권지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까지 와 있죠. 10월 하락분을 거의 다 회복한 수준까지 와 있어요. 홍콩도 지금 보시다시피 뭐 이 정도 수준. 일본 니케이 같은 경우에도 뭐 우리보다는 훨씬 더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뭐 10월 달 요 떨어진 이 정도. 자, 그리고 코스피를 다시 보시죠. 자, 턱없이 반등이 약하죠. 지금 코스피 지수를 해외 지수랑 만약에 지수 스프레드 거래를 한다라면은 적극 매수 스트롱 바이 들어올 수 있는 정도의 시점입니다. 이 지수 차익 거래를 한다면은. 해외 지수의 움직임과 동조해가지고 봤을 때는 지금 우리 시장 지수 한 2,300대 정도에 가 있는 게 여타 지금 보신 해외 지수 그림으로 한 이 정도까지 가 있는 거죠. 우리 시장이 지금 기술적으로는 한 100포인트 이상 지금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경험적으로 이런 움직임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빠르게 쫓아가거나 아니면 해외 시장들도 좀 늘어지면서 이렇게 우리 시장처럼 좀 지루해지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 분위기를 봐서는 한국 시장이 좀 약하지 않나 싶습니다. 기관들의 수급이나 이런 것들로 수급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지난주까지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 수급으로 봅시다. 여러분, 일간 수급으로. 코스피 위주로만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어차피 지수 움직임은 뭐 그냥 코스피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제가 이전 주까지 계속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거 대량으로 외국인 팔면 기관 사고, 기관 팔면 외국인 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 거래 계속 해서 작년 연말 올해 연초 계속 있단 말이에요. 이러면은 우리 개인 투자자가 매매하기 되게 어렵다, 힘들다라고 하는 게 맞겠죠. 보통 이제 내려가는 게 제일 힘든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내려가는 건 아니지만 뭔가 상황 판단을 하고 의사결정하기가 되게 곤란한 수급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시장 외국인들이 끌어올리는데 기관들은 거기다가 물량을 매도를 쳐버리니까 시장 지수 올라가는데 종목들은 별로 힘이 없어지는 이런 움직임. 역으로 외국인들은 막 매도를 해가지고 지수가 좀 아래쪽으로 살짝 누르는데 기관들은 막 매수가 들어오니까 종목들은 딱히 그렇게 또 빠지지도 않는, 지수와 종목의 동조성이 좀 없어져 버리는 상황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외국인들은 시장 지수에 대한 장악력이 기본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이게 인덱스 양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근데 기관들 같은 경우는 시장이 외국인의 인덱스 펀드 움직임을 그대로 따라가기에는 지금 자금력이 딸립니다. 그래서 기관들 같은 경우는 근데 개별주 매매처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쫙 당겨버리면은 지난 1월달 같은 경우에 기관들이 그 수익률을 못 따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행적으로 다른 종목을 잡아서 기관 주도적으로 올리는 종목을 만들어버리죠. 이게 지금 수급에 되게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외국 기관 쌍끌이 들어오는 걸 확인하자. 쌍끌이 들어왔어요. 그죠? 쌍끌이가 어제 지난주 금요일 양일간 들어왔어요. 어제는 좀 강하게 들어왔죠. 그러니까 시장이 그냥 깔끔하게 올라가잖아요. 종목들도 그죠? 어제 웬만한 거 다 올라왔죠. 근데 오늘 또 외국인은 이렇게 들어오는 거 아주 좋아요, 여러분. 외국인이 900억, 2,500억, 2,700억 이렇게 들어오는 거 아주 좋습니다. 이건 시장 기본적으로 박스 치지 마세요. 저는 위를 열고 보시라고 의견 드립니다. 뭐 ETF 거래, 레버리지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목표치를 좀 높게 잡아도 될 수준이에요. 사견입니다만. 근데 기관이 이렇게 매도를 1,500억씩 해버리면 종목들이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수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시장 지수 뭐 괜찮은 움직임이에요. 근데 종목들 어때요? 시초가에서 계속 혹은 약간 음봉. 이게 뒤에서 쏴주는 매수세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기관이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현재 우리 시장의 기관은 과연 그런 역할을 언제나 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그러한 어떤 그 탄력적인 수급 요건은 여전히 좀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목으로 좀 넘어오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종목을 지금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그 종목 고민이 돼서 정말 이제 시장에 대해서 만약에 판단이 안 선다 하시는 분들은 뭐 ETF 쪽이나 이런 지수를 직접적으로 전 레버리지 많이 쓰는 막 파생은 언급을 하지 않고요. 그리고 그냥 한 배는 너무 좀 적다 하시는 분들은 좀 탄력적인 종목의 변동성이 레버리지 ETF 정도가 나오니까 그걸 직접적으로 한번 매매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좋은 종목은 사실은 시장이 좀 흔들릴 때도 버텨주지만 레버리지 ETF의 핸디캡은 시장이 떨어질 때도 2배, 올라갈 때도 2배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처럼 우상향 가능성이 좀 높을 때는 딱 해보기 좋아요. 그리고 종목 이렇게 기관들 매도치고 외국인들 매수한다. 이거는
지수는 좋은데 종목은 약간 어느 쪽이 주도적으로 갈지 좀 아직까지 판단이 정확하게 들어가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이럴 때 지수 전략을 가져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오히려 삼성전자 하이닉스 제가 지금 2, 3주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재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이크론 감산 뭐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호재가 될 수도 있고 악재가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여러분 애널리스트 전기전자 애널리스트가 아닙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실적 전망 따위 전 사실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다 알잖아요. 반도체 가격 떨어졌고 그리고 뭐 삼성전자 리콜 얘기도 좀 다들 접했을 거고 그건 다 알아요. 중요한 거는 주식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예요. 전 주식 전문가지 경제 전문가, 뭐 실적 이런 전기전자 업종 애널리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진한 어떤 경계성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 움직임 너무나 좋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시장지수가 2200대 돌파가 나올 때 삼성전자가 47,000원 뛰어넘어 버리고 하이닉스가 여기서 78,000원, 9,000원 넘어가 버리면요. 2년 전 2017년 장세 재연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외국인들이 계속 끌고 가버리고 개인들은 어때요? 기관들은 반도체 가격 안 좋아 이러면서 못 사는 거죠. 유동성을 가지고 시장에 메이저가 끌고 나가는데 레포트 기관들이 반도체 가격 안 좋다. 그리고 전망 안 좋다. 이런 얘기 보면 개인들 못 산단 말이에요. 그게 수급 여건 되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 죄송합니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가가 선행해서 2월 고점 이런 자리를 넘어가는지 계속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좀 선명해지면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특히 대형주 매매하시는 분들은 포트폴리오에 편입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전기전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직접 공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의견을 드리겠고요. 이건 지금 아직까지 확정적인 돌파가 아니라 시도를 하고 있죠. 이건 다 시도입니다. 이건 시도입니다, 여러분. 이건 돌파가 아니라 시도죠. 제가 말씀드린 돌파는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넘어가서 여기가 지켜지는 구간일 때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또 시장을 주도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상황이 되고요.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4%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강하게 올라갈수록 지수 여건은 괜찮겠지만 다른 종목은 또 상대적인 유동성의 피해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작년에 지수는 2600대까지 올라갔지만 여러분들 수익 많이 안 났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기관들도 마찬가지 삼성전자 하이닉스 없는 펀드 매니저들은 돈 다 뺏겼어요. 이런 상황이 다시 재현될 수 있다는 경계감. 그러니까 이거 업사이드 리스크입니다. 이건 일종의 위로 가지만 그 위로 가는 형태가 이렇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커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대형주 매매하시는 분들 반드시 좀 주의를 하시자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되게 좀 여러분들 혼란스러웠던 부분이 셀트리온이랑 삼성바이오가 오늘 치고 나왔죠. 저는 별 관심 없습니다. 이게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오 없이 코스닥 지수가 어떻게 될까 싶을 정도로 장악력이 되게 높은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시장이 6개월 고점 박스 상단을 넘어가느냐 못 넘어가느냐 이러고 있는 상태인데 중기 박스 다 깨고 있는 종목이 역배열해서 이렇게 반등 나오는 거는 이거는 이런 식으로 만약에 되게 엽기적으로 시세가 나올 수도 있죠. 주식이라는 건 모든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이걸 매매하는 거 전 절대 반대합니다. 지금 아까 보셨지 않습니까? 하이닉스 같은 이런 그림을 놔두고, 그죠? 이런 흐름과 이런 수급을 놔두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꺾여 있는 걸 산다? 지금 지수 그림 다시 보시죠. 지수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돼 있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여기 있어요. 시장보다 동행 이상, 즉 시장 상회하는 종목을 매매하셔야지 시장보다 더 약한 종목을 매매하시면은 장 좋을 때 아주 후회할 수 있으니까 이런 점 좀 주의하시고요. 바이오 같은 경우는 시간이 충분히 지나가지고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만 나중에 예를 들면 시간이 좀 애매하긴 한데 자 보시면 예를 들어 셀트리온 같은 경우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죠. 그죠?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 22만 원 위로 다시 올라왔다. 그럼 이 18만 원에서 22만 원을 아까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뭐 아까워합니까? 여기는 어차피 죽은 구간인데 이 구간은 되게 위험한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위험이에요.
그럼 22만 원을 나중에라도 혹시 뭐 그게 될지 안 될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22만 위로 올라오면 여기서부터 다시 셀트리온 좋아하시는 분들 하면 되잖아요. 저는 철저히 매매 관점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뭐 바이오 투자 자신 없어요. 그러니 이런 정도 지금 시장에서 장이 좋으니까 많이 떨어져 있는 걸 한번 사볼까 이런 생각보다는요. 지금부터는 이제 뭐가 더 강할까를 계속 살피세요. 내 포트에 그런 종목이 하나도 없다면 이번에 또 시장 승률을 못 따라가실 거예요. 그럼 포트폴리오 일부 이제 좀 재구성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지금 좀 가질 만큼 시장 환경이 좀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외에 이제 낙폭과대 경기 민감주들 쭉 보시면은요.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어제 쭉 올라왔죠. 뒤에 그림 보시면은 포스코 같은 경우도 치고 나왔고 롯데케미칼도 아주 뭐 3월 부진하다가 같이 치고 나왔죠. 금융주도 지금 뭐 괜찮게 들어오죠. 이러면 이런 주식들이 같이 삼성전자와 함께 하이닉스와 함께 쭉 움직여 버리면요. 당연히 중소형주들은 유동성이 부족해집니다. 3월 달은 대형주들이 다 죽을 쓰니까 중소형주들이 막 그 안에서 자금이 활발하게 돌면서 테마주 같은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지만 2, 3월 달에는 대형주들이 이렇게 경기 민감 산업재까지 이렇게 다 같이 풍선처럼 떠오르면 중소형주들은 탄력이 단기적으로 좀 줄어들 겁니다. 예, 그런 점들 이제 내가 대형주 하든 뭐 중소형주 하시든 간에 이건 좀 살피셔야 됩니다. 시장이 대형주 위주로 지금 뭔가 외국인 위주로 대형주 위주로 흐름이 만들어질 조짐들이 좀 있기 때문에 개별 중소형주 매매하시는 분들은 타이밍에 있어서도 좀 참고하시고요. 혹은 약간의 뭐 그쪽과 연계하는 종목들도 한번 체크하시는 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다음 주 그리고 내일 이후의 시장을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좀 참고하셔가지고 정리를 한번 하면은요. 일단 2개월 정도 조정을 지금 받았어요. 저는 오히려 박스라는 얘기를 이제 안 하겠습니다. 저는 조정 마무리하고 재상승. 그 재상승이 일단은 당분간은 중기적으로 반등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저는 애초에 뭐 2,300대 2,400 정도까지를 상반기 일단 목표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재상승 의견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조정이 좀 마무리되고 재상승이 시작되는 듯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종목들의 시세 연속성은 아직 좀 부족합니다. 너무 답답해하지 마세요. 시장 간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느리지? 그러면 다 놓칩니다. 아직까지는 너무 과격하게 막 포트폴리오를 확 뒤집어 엎어서 올라가는 종목을 다 쫓아간다거나 그 정도까지는 아직 아니니까 좀 미확인이에요. 그런 종목들이 조금 더 선명해지고 그럴 때 이제 포트폴리오 일부를 좀 소외되어 있는 걸 팔아가지고 좀 강한 걸로 이동한다든지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극단적인 차별화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순환매 양상이니까 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 같이 좀 움직일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 이번 주 후반이나 다음 주 정도 되면 좀 더 선명해지면 그때 이제 포트폴리오를 좀 더 공격적으로 구성한다든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주 화요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현입니다.